오늘은 또 새로운 진단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얼굴도 진단해 보시는 방법 배워보셨고, 또 손을 이용해서, 팔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방법도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다리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실 뭐 다리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방법이 흔히 이렇게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다리는 아무래도 뭐 반바지를 입고 계신다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보기가 좀 쉽지 않고요. 또 다리를 진단하려면 뭐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죠. 팔이나 얼굴은 간편한 반면에 다리는 이렇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현실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진단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할 때 이 진단법을 응용해가지고 또 치료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심장이 안 좋다. 심장병을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 다리의 진단으로 봤을 때 심장에 해당하는 위치와 관련된 혈자리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면 효과가 좋겠죠. 이런 방식으로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이용한 진단법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쪽 다리를 한 사람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정확히 반을 딱 쪼개가지고요. 한쪽 다리에 우리 인체 정중앙에서 반을 나눠서 한쪽씩 이렇게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리를 보시면요. 이렇게 전면, 앞쪽이죠. 앞쪽하고, 그리고 뒤쪽 있죠. 엉덩이하고 연결되는데, 뒤쪽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어느 쪽 피부가 더 색깔이 진한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 어느 쪽 피부가 좀 더 두껍고, 또 어느 쪽 피부가 더 얇고, 이런 느낌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한번 지금 확인해 보세요. 어떤 것 같습니까? 자, 그리고 다리 하나를 인체 하나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다리당 하나의 인체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보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 있을 때 앞면에 있는 다리 쪽이, 자, 이거는 소형인과는 좀 다르고요. 다리의 어느 쪽 부위가 통증이 있냐, 혹은 피부에 변색이 있느냐, 또는 뭐 마비감이 있느냐,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위를 보고 우리가 요추가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가 총 몇 개가 있죠? 예, 기억하시죠? 5개입니다. 5개 중에서 다리하고 연결된 부위는 4개입니다. 그러니까 1번 빼시고요. 1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놔두시고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4개입니다. 이 4개인데 그러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렷 자세를 하시면요. 차렷 자세에서 다음은 발바닥을 보시고 또는 발등을 보고 진단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바닥과 발등도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 진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왼쪽 발을 기준으로 삼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좌우라고 부르지 우좌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왼쪽 발바닥을 먼저 기준으로 보시고요. 그럼 가운데 발가락은, 그리고 발가락을 통해서 진단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발가락이 휘어졌느냐, 아니면 발톱 무좀이 있느냐, 아니면 발가락에 어떤 상처가 있냐, 무좀이 있냐, 이런 발가락에 어떤 특수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발가락과 연결되어 있는 오장육부나 또는 우리 인체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팔과 다리, 경추는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럼 여기에서는 발가락만 보고 오장 등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단을 하실 때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우신 소용인 원리를 이용해서 진단도 하시고, 또 경락을 이용해서 진단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왼쪽 발가락부터 먼저 보시면요. 일단 가운데 발가락은, 그리고 이제 엄지 발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단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허리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요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반대쪽,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발과 관련된, 다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진단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노트에 적으시면서 막 계속 반복해서 쓰시면서 외우려고 그러면요. 막상 써먹을 때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휙 날아가는 정보가 돼버리거든요. 그거보다는 평상시에 계속 환자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을 한번 직접 진단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단하시면서 적용을 해보시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외우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계속 연습을 반복하시다 보면요. 나중에는 머리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딱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체를 딱 보면은 진단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아, 이 사람은 어디가 안 좋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부단한 연습만이
자신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속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샘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약 200편 정도의 인강으로 진행되는 치료자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